발표 주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링 버퍼이라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링 버퍼가 무엇이냐 부터 시작을 할 건데 혹시 링 버퍼 뭐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처음 들어봐요. 아, 네, 좋습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일단 링 버퍼의 구현을 좀 보고 이 로우 레벨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링버퍼에 대한 어떤 그 개념적 개념도를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벡터라 하면은 힙에다가 계속 그 늘리잖아요. 사이즈를. 예를 들어 저희가 뭐 12개나 뭐 아니면 2의 뭐 한 2의 4승계 뭐 16개가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다 꽉 찼어요. 그러면 저희가 꽉 차기 전에 힙한테 야, 나 더 사이즈가 필요해. 그래서 그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사이즈 2배를 더 줘 해가지고 벡터 사이즈를 점점 늘려나가잖아요. 힙에 있는 거를.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저희가 힙이 그 무한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이내믹 엘로케이션, 예. 네, 질문 있어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왜 더 그런가? 제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아, 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쓰는 컴퓨터 램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16기가, 32기가, 요즘 128기가짜리 램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베디드 시스템 내에서는 저희가 할당되는 램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램을 저희가 쓰거나 아니면 램을 쓸 때 거의 다 대부분이 유저 스페이스한테 줘야 되잖아요. 램을. 유저들이 결국에는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커널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처음에 부트를 시작할 때 할당받는 그 램의 양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 4KB 아니면은 뭐, 어, 실제로 인베디드 엄청 예전에는 그쵸. 더 적은 경우도 있었죠. 예. 근데 그래서, 예. 그것보다는 제 질문은 약간 왜 인베디드 시스템은 그 램처럼 그런 걸 그러니까 힙 사이즈를 더 크게 못 쓰나요? 쓸 수 있는데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스페이스한테 저희가 예를 들어, 실제로 사이즈 제한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 그러면 IoT 디바이스, 저희가 IoT 디바이스에다가 램 128기가나 64기가짜리 그 큰 빔을 꽂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소켓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램 사이즈나 아니면은 그 메모리 사이즈를 보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즈 죄송한데 얼마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정도 커요? 얼마 정도예요? 4kb예요, 4kb. 아, 킬로바이트 4kb는 단위예요? 저희 와우. 기가바이트 단위가 아니고 킬로바이트 단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요즘 들어가는 건 4메가바이트에서 제가 최근에 본 것들은 보통 64K로 64K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결국에 링버퍼를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로깅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시스템 로깅. 왜냐하면 링버퍼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로그가 다양한 컴퓨터에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그를 이제 무제한으로 사실 로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막 몇 기가 몇 테라까지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위에 그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 로고들을. 그다음에 언제든지 뭐 백업해가지고 뭐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드디스크에 액세스가 없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커널 스페이스니까. 어, 결국에는 제한된 메모리에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 제한된 공간에서 로그를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스페이스가 12개가 있는데 14개 로그를 해야 돼요. 그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 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 두 개는 5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네. 예. 아, 네, 말씀하시죠.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려는. 네. 제가 인베드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네네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로그를 굳이 하드웨어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하드웨어가 인베디드 아니고 시스템에 메모리에 저장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도 다 하드웨어에 결국에는 기록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메모리에 로그를 저장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시스템을 끄면은 로그가 사라지잖아요. 아, 제인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로그를 쌓아두는 게 단순히 이제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오퍼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켜져 있을 때 필요한 로그들만 메모리에 남기는 그런 개념인가요? 왜냐면 그렇죠. 제 생각엔 그냥 뭐 클라우드 인스턴스에다가 로그를 저장해놔도 될 텐데, 굳이 그렇죠. 메모리에다 예. 저장하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보통 링버퍼는 언제 쓰냐면은 그 리얼타임 OS라고 그 시스템이 떠 있을 때 보통 로깅을 달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리눅스 커널이나 이럴 때는 그 메모리 어떻게 하냐면은 커널 덤프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로드되어 있던 메모리의 상태를 갖다가 다 저장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벤트가 일어날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로 그 램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커널이 뭔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 램 상태를 스냅샷을 딱 찍어가지고 하드웨어에다가 딱 저장을 하는 그런 게 커널 덤프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럼 약간, 보통 시스템 네, 스테이트를 기록하기 위해서. 예. 예를 들자면 그러면 뭐 윈도우 갑자기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 떠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그런 로깅을 급하게 빌려 쓰는 거죠, 메모리에서.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윈도우즈 블루 스크린이 뜨면은 저희가 커널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를 저희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램에 어떤 그 데이터들이 로딩이 되어 있었는지를 싹 다 읽어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덤프를 시키는 거예요. 하드 드라이브에다가. 그런 용도일 때 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번 로깅을 해가지고 하드 드라이브에 적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리고 커널 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죄다 기록해가지고 매번 하드 드라이브에 적기 시작하면 아마 시스템이 상당히 레깅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한 것 같고, 서큘러 버퍼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예, 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헤드 앤 테일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C++ 코드를 좀 가져와 봤어요. 가장 단순한 이제 링버퍼 임플레멘테이션은 요 벡터로 보통 구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벡터가 이제 캐패시티가 정해져 있는 버퍼고요. 그래서 이 벡터로 예를 들어 아니면은 이 로우 레벨 C에서는 스태틱 어레이로 또 많이 씁니다. 왜냐면 어차피 정해진 그 공간만 있으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버퍼가 처음에 이니셜라이징이 되고 그다음에 캐패시티는 이게 얼마나 이 링버퍼의 사이즈가 얼마나 뭐 10이냐 12냐 아니면 훨씬 크겠죠. 그다음에 헤드랑 테일은 저희가 포인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벡터의 인덱스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read and write position이라 그러는데 리드 포지션은 뭐냐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 버퍼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이거를 읽어야 되냐. 테일은 내가 만약에 어떤 정보를 이 링버퍼에다가 쓰고 싶으면은 어디에다가 써야 되냐. 그냥 요 그래프에서 요 그림에서 이제 요 테일과 헤드 포지션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피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헤드랑 테일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빨간색이 지금 데이터가 좀 찬 거라고 하면은 다음 데이터는 이 헤드부터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요 빨간색부터. 근데 이 테일에서는 계속 이거를 채워 나가는 거죠. 그 데이터를. 근데 만약에 테일을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헤드랑 겹쳐버리면 그럼 어떡하냐? 예.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요 전에 적혀 있던 테일은 이제 더 이상 밸리드한 그 값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트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오버라이트 됩니다.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헤드랑 테일도 이게 스태틱한 값이 아니라 계속 그 다이내믹한 값인 거네요, 결국? 굉장히 아, 다이내믹합니다. 예. 음. 근데 그러면 헤드는 읽는 시작점인데 저거는 그러니까 언제 변경이 돼야 되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윈도우 재부팅을 한다 그럼 처음부터 로그를 읽어야 될 텐데 테일이 만약 네네네네. 헤드를 한번 지나쳤다고 해요. 용량 때문에.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때 헤드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왜냐면 오버라이드 된 로고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헤드가 안 변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테일이 만약에 헤드랑 겹치면은, 풀이어서 더 이상 적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임플레멘테이션이 좀 다양해요. 그 임플레멘테이션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푸시가 있는데요. 푸시가 뭐냐면은 이제 테일 플러스 1% 캐파시티, 머듈러스 캐파시티로 하는데요. 이제 다음에 내가 적어야 될 게 어디냐.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테일하고 헤드가 같으면은 force라고 이제 버퍼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버퍼에서 그 테일 값을 이제 주고, 왜냐면 테일 값에다가 밸류를 저장을 합니다. 왜냐면 푸시니까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테일을 이제 넥스트 테일로 전진을 시키고 true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요 링버퍼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리드가 안 됐으면은 그 링버퍼를 전진을 안 시키는 지금 구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은 이 링버퍼를 만들었을 때 요 링버퍼를 읽는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뭐를 하냐면은 리드를 해가지고 이 리드 포인터를 계속 전진을 시킵니다. 컨슈머 프로듀서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링버퍼 구현을 보면은 저희가 링버퍼에다가 막 저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수준 링버퍼가 꽉 찬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싹 한번 링버퍼를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 로그를 시켜놓는다든지 그런 기능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버퍼가 넘칠 수는 있지만은 이제 넘치지 않게 이제 저희가 버퍼가 풀 됐을 때는 오버라이트 하지 않는 요런 지금 구현이고요, 여기서는. 태범이가 들여보내달래요. 네. 그 다음에 팝은 이제 뭐냐면은 헤드랑 테일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니까 헤드 포인터랑 헤드 인덱스랑 테일 인덱스가 똑같으면은 사실 버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팝할 게 없다. 왜냐면 이 헤드 포인터는 그러니까 테일 포인터는 헤드 포인트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같으면은 엠프티하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하나보다 적으면은 이제 꽉 차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저희가 이 버퍼가 다 찼는지 아니면 엠프티한지 알 수 있고요. 그럼 팝 같은 경우도 이제 버퍼에서 헤드를 읽은 다음에 헤드를 하나 전진시켜야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값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팝입니다. 그래서 empty full 이런 개념들은 다 그냥 이제 헤드랑 테일 인덱스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 사이즈가 지금 차 있는지는 그냥 테일 마이너스 헤드를 하면 되고요. 테일이 헤드보다 큰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테일이 헤드보다 더 전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capacity 마이너스 헤드 플러스 테일로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순한 링버퍼를 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이 싱글 스레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지금 이렇게 단순한 링버퍼 임플레멘테이션 말고, 이제 저희가 보통 링버퍼에다가 컨슈머 프로듀서가 per CPU당 있어요. 그래서 여러 멀티 프로세스가 이 같은 링 버퍼를 막 접근을 하고 막 읽어갑니다. 그래서 막 적고 막 읽어가는 그런 프로듀서 컨슈머 저희가 OS 시간에 배웠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되게 재밌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싱글 프로듀서 컨슈머 하나의 스레드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스레드가 그걸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락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it does not support multiple producers or multiple consumers without additional synchronization.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OS 시간에 배웠을 때 뮤텍스라든지 아니면 세마포라든지 아니면 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저희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스레드별로 어치브를 했는데 사실 하나의 프로듀서, 하나의 컨슈머로 동작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락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예를 들어
이제 락이 필요한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할 건데, 이 락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저희가 버퍼가 찼는지 안 찼는지를 사실 그 사이즈랑 캐패시티로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포인터가 같이 맨 처음에 헤드랑 테일 포인터가 둘 다 0 인덱스에서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그 전 코드에서는 저희가 앞에다가 if next tail equals head 전진을 안 시키고 먼저 false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임플리멘테이션이 또 어떤 링버퍼는 그냥 상관없어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더 전진시켜 하는 그 그러니까 전에 적은 로그보다 최근 적은 로그들이 더 소중해 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랑 캐패시티가 넘어가는 순간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포인터가 전진을 했을 때 사이즈랑 캐패시티가 똑같으면은 이게 없는 건지 아니면은 꽉 찬 건지가 구분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look ahead method이라 그래서 버퍼가 꽉 찼는지 안 찼는지 미리미리 하나의 셀을 남겨도, 하나의 어레이에 셀을 남겨둬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 means the maximum number of elements stored is capacity 1. 하나를 비워두기 때문에 capacity minus 1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레이 사이즈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sentinel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full하고 empty states를 알려주는 뭐 약간 불리언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어레이가 꽉 찼는지 아니면 안 찼는지 다른 불리언 플래그는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그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걔네 둘은 사실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동작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멀티플 프로듀서도 자기들끼리는 인디펜던트한 거고 멀티플 컨슈머도 마찬가지일 텐데 걔네들 그러니까 만약에 멀티플 프로듀서 또는 컨슈머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겹치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 뮤텍스든 이런 게 필요한 걸 텐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여기에서는 컨슈머 하나 프로듀서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걔네 둘끼리 안 겹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 센티넬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론상 뮤텍스를 써도 사실 같은 펑셔널티를 어치브 할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뮤텍스 써도 됩니다. 뮤텍스 여기서 써도 그 한마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뮤텍스를 쓰는 거는 OS에다가 락을 설정을 하고 락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뮤텍스 없이 이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뮤텍스를 굳이 안 쓰는 방법이 있으면은 안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를 싱글 프로듀서 컨슈머에서는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뮤텍스가 있으면은 그 전에 있던 걸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프로듀스 컨슈머 막 하는데 만약에 꽉 찼으면은 이제 락을 설정해가지고 뭐 안 돼. 지금 꽉 찼어. 너 뭐 더 못 지금 더 프로듀스 못하거나 컨슈머 못하는 상황이야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센티넬이라는 것도 저희가 링이라는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한 디자인 같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링버퍼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연결돼 있고 저희가 실제로 메모리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왜 링이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사실은 어레이긴 해요. 사실 나중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보여드릴 거는 요게 이게 어레이기도 한데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런 단순한 어레이 구조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은 뭐 어레이 개수 10개, 20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로그를 보면은 요 개수가 막 뭐 40K 막 엄청나게 큰 이제 페이지 사이즈를 넘어가는 이제 어레이가 될 거란 말이죠. 어레이 사이즈가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로그가 저희가 지금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 안에 있는 그 로그도 물론 포인터로 저장이 되겠지만 그 포인터가 또 가리키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의 사이즈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 array length n 하면은 분명히 페이지 사이즈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요 array를 처음에 할당받을 때 이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는데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사실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CPU당 캐시라는 구조가 존재를 하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L1 캐시, L2 캐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요 값을 요 캐시에다가 옮겨 적으려면은, 아니면은 요 메모리에 이제 있는 뭐 여기 페이지들을 메모리에다가 불러 넣잖아요. 근데 요 램이 모든 프로세스에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엄청 많을 때는 이 램이 요 지금 현재 워킹 메모리를 램 사이즈가 부족하면은 잠시 디스크에다가 적고 스왑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수합하는 게 굉장히 비싸요. 저희가 이 L1, L2 캐시에서 각 CPU가 작동을 할 때 요 램에서 가져오는 것도 엄청 비싸고 요 디스크를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은 퍼포먼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커널 스페이스에서는 요 하나하나 디스크 액세스하는 게 이 초 단위로 밀리세컨드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에 너무 커요. 마이크로 세컨드로 작동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요 어레이가 아니라 이제 페이지 사이즈로 이제 페이지별로 요 하나하나를 페이지별로 할당을 담아가지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게 실제로 이렇게 정해진 픽스드 사이즈인데 요 포인터를 여기로 요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얘가 이 테일 포인터가 저희가 링크드 리스트 구현할 때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구현할 때 요 테일하고 헤드 포인터를 서로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렇게 지금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링버퍼라고 많이 부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레이를 가져왔지만은 실제로 리눅스 커널이나 저희가 이제 리얼 코드에서 저희 엔비디아에서도 그 구현되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페이지별로 요 링버퍼를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요 센티넬이라는 게 이 어레이에서는 요 비어있는 하나의 그냥 셀이겠지만은 여기서는 이 링크 리스트라는 개념에서는 비어있는 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페이지.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밑에서 어떤 원리로 대충 펑션한지 어떻게 되는 이거는 거죠? 잘 안 들려서 혹시 반복 그러니까 뮤텍스라 그러면은 들리시나요 혹시?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멀티플 프로듀서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프로듀서가 굉장히 작은 시간 차이로 둘 다 팝을 해가 되고 음, 그러니까 아, 컨슈머였죠. 컨슈머 A가 팝을 했는데 이게 메모리에서 에딕트 되기 전에 컨슈머 B가 팝을 한 번 더해서 같은 엘리멘트가 두 번 탑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뮤텍스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센티넬이 어떻게 그걸 방지해 주는 건지. 센티넬은 제- 그걸 방지해주지 않아요. 센티넬은 어, 멀티플 컨슈머, 멀티플 프로듀스가 있을 때는 못 써요. 예. 이건 싱글 컨슈머, 싱글 프로듀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딱 그 문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그 포인트, 예, 센티넬 쓰는 이유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니까 어쨌든 사실 싱글 프로듀서 컨슈머에서도 리라이트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일어나는 경우가 같은 메모리 스페이스를 참조할 때인데 센티넬 그러니까 하나 원셀 엠티라는 로직을 사용하면 같은 메모리를 동시에 리라이트 하는 경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 센티넬 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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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그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굳이 스토리지를 더 쓰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를 참조하는 순간 저희는 뮤텍스가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그 오퍼레이션이 아토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 아토미시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뒤에 슬라이드가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락이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미 설명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락그레스 링버퍼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토믹이라는 그 이제 헤드랑 테일 포인터를 어토믹하게 잡고 그 다음에 캐파시티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버퍼는 똑같습니다. 요 뮤텍스 요 컨디션 베리어블은 나중에 저희가 멀티플 프로듀스 멀티플 그 컨슈머 할 때 이제 다시 애드 할 건데 이제 미리 약간 지금 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프로듀서에서는 하나의 프로듀스가 이제 트라이 푸시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커런트 테일에서
로드를 합니다. 요 테일 밸류라는 거를 로드를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한 개씩 있는데 이제 메모리 오더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그 똑같은 메모리를 값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Standard Memory Order Relaxed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테일에 first 로드 할 때는 뭐 어떤 메모리 오더여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 테일 값을 지금 가지고 있는 테일 값을 로드를 해줘. 그래서 커런트 테일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요 next tail에서는 이제 요 current tail plus one modular capacity 해서 다음 tail을 가져오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memory order acquire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메모리 오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CPU 맘대로 그 out of order로 그 메모리 need나 메모리 out을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CPU 수업에서 배우셨겠지만 저희가 코드를 이렇게 쓴다고 코드가 그대로 이렇게 그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코드는 결국에는 레지스터 리드라이트인 어떤 그 CPU 아키텍처에 맞는 그, 그 인스트럭션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 인스트럭션이 저희가 그대로 실행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적은 값이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지금 싱글 프로듀서, 싱글 컨슈머 할 때 또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스레드 두 개를 돌렸다고 해서 그 스레드만 그 메모리 값을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 메모리 값을 뭐 하냐면은 이 레지스터에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거를 그 CPU가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램에 있는 상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가 싱글 프로듀서, 싱글 컨슈머라고 하더라도 저희만 그 레지스터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더 중요한 인터럽트가 와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어떤 다른 프로세스가 더 하이어 프라이어리를 받아가지고 CPU가 인스트럭션 리오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에 컴파일러가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다른 거랑 같이 돌렸을 때 인스트럭션 리어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멀티 프로세서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가 만약에 싱글 프로세서, 싱글 컨슈머, 싱글 뭐 프로듀서다 이러면은 뭐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멀티코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프로세서가 리오더링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헤드 저희가 이제 테일은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어디에 쓰냐라는 거잖아요. 헤드는 지금 저희가 어디에 지금 버퍼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메모리 값을 결국 불러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요 테일을 스토어할 때까지 요 헤드의 로케이션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모리 오더 어콰이어라는 걸 딱 하는 거고요. 요게 그 넥스트 테일이 똑같다. 그러면은 버퍼가 찼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리턴을 합니다. 요 펑션에서. 그리고 요 스탠더드 메모리 오더 어콰이어 그를 보시면서 왜 여기서 바로 리턴하지? 이거 어콰이어 릴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스탠더드 메모리 어콰이어는 그 구현 상태가 이 스택에서 벗어나면은 알아서 릴리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네. 예. C++를 잘 몰라서 그런데 메모리 오더 어콰이어가 정확히 뭐예요? 이게 그 메모리 주소를 얻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인스트럭션에서 CPU 인스트럭션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코드를. 그러면은 이 내가 적은 그 메모리 액세스 오더로 그대로 컴파일러에서 제발 컴파일 해주세요라고 스페시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리오더링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참조하는 그 순서를 내가 코드 적은 그대로 가주세요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우선순위인 거잖아요. 그쵸? 접근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헤드.점 로드하고 스탠더드 메모리 오더 어콰이어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나중에 요 헤드점 로드는 뭐냐면은 요 헤드 값을 저희가 아토믹이라고 아까 아토믹이라는 그 템플릿을 써가지고 헤드 값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 값을 로드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 메모리 오더를 지켜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파일러한테.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false가 되면은 이 버퍼에서 커런트 테일을 저희가 그 커런트 테일은 위에서 로드를 해왔잖아요. 그럼 테일 값을 저희가 버퍼에다가 적을 때는 요 값 그대로 이제 적힌다는 겁니다. 저희가 적는 요 테일 값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이거를 예. 메모리도 어쿼이어 했을 때랑 아니었을 때 동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왜냐면, 들어, 예, 예.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모리 오더 어콰이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요 인스트럭션을 아마 변경을 요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퍼에다가 요거를 요게 없이 그냥 헤드라고 했을 때는 요 버퍼에다가 커런트 테일 예를 들어 저희가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커런테일의 로케이션을, 그러니까 사이즈를 얻어올 때는 릴렉스고, 왜 헤드를 얻어올 때 굳이 어콰이어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인.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메모리 오더를 어콰이어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이거는 옵티마이즈 한 거예요. 해도 돼요. 테일 로드 할 때부터 해도 되는데, 굳이 테일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헤드 여기서, 네, 네,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헤드가 여기 있고, 이제 테일로 가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 값을 여기까지 적어 나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테일을 로드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로 가는 게 맞겠네요. 테일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테일을 로드를 한번 했다고 할게요. 그럼 커런트 테일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넥스트 테일은 요게 되겠죠? 이 6번이 0부터 세야 되는데 뭐 그냥 6번 하겠습니다. 그 요거를 지금 읽어왔잖아요. 그럼 넥스트 테일은 지금 여기가 되고 지금 헤드가 지금 풀하지 않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 여기까지 저희가 테일이 전진을 했다고 했을 때 요 테일 값을 불러오는 거는 요 테일이 저희가 결국에는 푸시라고 했을 때 이 프로듀서가 결국에는 이거는 인스트럭션을 사실 봐야 되는데, 이 인스트럭션 리오더링이 좀 문제가 됐을 때요. 그러니까 요 인덱스로 설명을 한다고, 요 포인터 값을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레지스터 A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레지스터 A에다가 저장을 했을 때, 이 레지스터 A랑 이 레지스터 B를 갖다가 다시 안 쓰게 다시 그러니까 리오더링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 A나 요 B를 갖다가 막 다른 데다가 써가지고 요 A랑 B의 값이 저희가 넣은 그 테일의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A에다가 요 테일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요 테일 값에다가 어떤 애들이 다른 값을 막 적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렇게 되면 근데 이 다른 값에다가 저희가 동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오콰이를 하고 릴리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요 레지스터 네네네. 값이 변경되지 않기 위해서 오더 어콰이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근본적으로 락을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에피션트한 건가요? 왜냐면 락도 사실 어떤 메모리 값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참조하지 못하게 하려고 락을 쓰는 건데, 네네네네. 오더 어콰이어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락은 결국에는 그 어떤 특정한, 저희가 락을 혹시, 그러니까 요거는 인스트럭션 리오더링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거고, 락은 좀 다르죠. 락은 이 락이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 차이를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멀티플 컨슈머, 멀티플 프로듀서나 아니면은 저희가 락을 설정할 때는 락이라는 어떤 한 개념이 있고 우리가 이 락을 어떤 프로세스나 다른 스레드가 이걸 잡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래서 이게 락이 되어 있어서 다른 프로세스가 어떤 한 베리어블에다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어 바꿀 수 없는 게 이제 락인 거고 요거는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요거는 메모리 리오더링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거는 다음 세션에 네. 인스트럭션 리오더링에 대한 딥다이브를 한번 해주시는 게, 네, 네네네네네. 잘 이해는 안 이거는, 가서. 예, 네, 제가 조금 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저 지금 설명이, 예,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이게 정확한 레지스터 이거를 보면서 설명해야,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거는 락이랑은 상관이 없고, 요거는 인스트럭션 리오더링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부터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이 메모리 오더를 어콰이를 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퍼블리시를 하고 그 다음에 릴리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는 다 똑같고 사이즈도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여기서부터 넘어가는 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조금 편한 부분인데, 이제 여러 명의 프로세스가 프로듀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락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프로듀스 A랑 B가 다른 이 똑같은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이 테일 값을 링 버퍼에서 로드를 한다고 할게요. 로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테일 값이 둘 다 1이라고 동시에 1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 첫 번째 프로세스가 사실 테일 값을 읽은 다음에 어, 값을 만약에 넣어가지고 퍼블리시를 하면은 사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그 다음 거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A랑 B라는 프로듀서가 로드를 하고 넥스트 테일을 둘 다 2로 잡고 밸류를 둘 다 버퍼 1에다가 A랑 B로 채워 넣어버리면은 이 B라는 프로세스가 A가 전에 적어놨던 이 버퍼의 값을 오버라이트 해버립니다. 그러고 테일 값을 또 전진을 하나밖에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락이 없으면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락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은 원 A, B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냥 원 B가 된다는 거죠. 오버레이팅 돼가지고. 그래서 포지션 2는 한 번도 안 쓰이고 데이터가 라스가 됐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로듀서가 문제인 거고 요거는 컨슈머일 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컨슈머일 때는 그 헤드를 로드를 한 다음에 저희가 버퍼가 안 찼네. 그래가지고 아, 버퍼가 안 찼구나 해가지고 아이템 1을 갖다가 이제 이 헤드에서 가져왔는데 이 다음 프로세서는 사실 다음 아이템을 다음 로그나 다음 어떤 저장된 거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둘 다 같은 거를 이제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컨슈머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럼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컨슈머가 계속 같은 값만 계속 읽어가니까 옳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티피컬한 이제 ABA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A가 끝나기 전에, 이제, 요거는 좀 다른 또 문제인데요. 이제 A가 끝나기 전에 B 프로세스가 잠시 그, 프리엠프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A가 프리엠프트가 돼가지고, B가 잠시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의 사이클을 돌고, A가 다시 실행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A가 뭐 이제 푸시를 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래서 K를 가져와가지고 나 그 다음 포지션 캘큘레이트 한 다음에 이게 풀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저희가 푸시를 할 수 있잖아요. 풀이면 못하니까. 그래서 check it full. 그래서 0이 만약에 헤드야 그러면 헤드가 3이면은 안 풀이네. 그럼 이제 나 넣을 수 있겠다 하는데 A가 갑자기 OS 스케줄러가 딱 들어와가지고 야 A 너 잠시 멈춰봐. 여기 B가 더 higher priority야. B 먼저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다른 프로듀서 컨슈머들이 그러니까 이 B라는 이벤트가 뭐냐면은 이 처음에 일어난 A 말고 예를 들어 갑자기 이 테일 포인터를 겁나 전진을 시켜놨어요. 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 그래서 막 테일이 만약에 지금 7, 0,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엄청 전진을 시켜놔가지고 3, 4, 5, 6, 7, 0, 1, 2, 3까지 전진을 다 시켜놨어요. 근데 그러면은 A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테일 값이 처음엔 7이었다가 그 다음에 헤드 값을 가져왔는데 이 헤드 값하고 테일 값이 안 똑같아요. 그러면 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른 프로듀서들에 의해서 풀이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시 적어봤자 이게 이미 풀인 상태에서 적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냥 무시하고 적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if문 돌렸을 때는
이미 요 불러온 값은 요 넥스테일 값은 이때 불러온 0이라는 값이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그 좀 잘못된 어떤 그러니까 OS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멀티플 프로듀스 멀티플 컨슈머 상황에서의 최악의 경우의 수를 지금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링버퍼 임플레멘테이션, 뮤텍스랑 컨디션 베리어블까지 다 써서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흔히 아는 유니크 락, 이제 뮤텍스를 써가지고 이제 락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웨이트를 하는 거예요. 뭘 웨이트를 하냐? 이거 람다 익스프레션인데 요 사이즈가 캐패시티보다 작아지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락으로. 그래가지고 기다리면서 요게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내가 이제 그때 푸시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코드는 버퍼에다가 테일 값에다가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테일을 하나 전진시키고 그 다음에 요 사이즈를 또 플러스 플러스해서 그 인크리스를 시킵니다. 왜냐면 링 버퍼에 하나의 데이터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not empty는 아까 보시면은 컨디션 베리어블이에요. 컨디션 베리어블은 뭐냐면은 저희가 컨디션 베리어블을 계속 다 듣고 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스레드가 지금 요게 그 not empty인지 not full인지 그래서 not empty라는 컨디션 베리어블한테 야, 너 나 이거 뭐지? 넣었으니까 이제 너 프로듀스 해도 너 그 뭐 팝 해도 돼. 나 지금 넣었어. 왜냐면 요 empty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스레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멀티플 컨슈머인데 내가 팝을 해야 돼. 근데 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그 뭐시기야. 그 안에 그 데이터가 없어. 그럼 팝을 또 못 하잖아요. 잠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락에다가 요 컨디션 베리어블에다가 또 웨이트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만약에 0보다 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여기서 인크리스가 됐기 때문에 요 사이즈를 갖다가 요게 true가 되면은 이제 전진을 하고 true가 아니면은 다시 웨이팅하는 그런 룹을 갖다가 요 C++에서 주는 요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템플릿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질문이 있는데 예, 그 예, 예. 푸시 펑션 돌아가시면 푸시 펑션에서 일단 not full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링 버퍼가 이제 풀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이제 쓰고 나서 노티파이 하는 거는 not empty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not empty는 사실 팝 옵션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 그렇죠. 제 직관으로는 not empty notify가 아니라 not fully notify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not empty에 notify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푸시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푸시를 하려면은 not full 해야 푸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링버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팝을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그 코드를 써가지고 나 이거 팝하고 싶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이즈가 0보다 안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서 웨이팅하는 스레드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뭘 하나를 넣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프로듀서 컨슈머에서는 그 로그를 컨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너 읽어, 야 너 읽어 하고 컨슈머를 알려주는 겁니다. 요 아, 프로듀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프로듀스한테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락을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전에 저희가 본 ABA 프로그램, Simultaneous Consumer Producer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락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이제 그 프로세스만 진행이 되고 요 베리어블들을 액세스를 그때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은 그 베리어블들을 접근하는 게 그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에 있었던 어떤 갑자기 프리엠프트 돼가지고 CPU가 다른 막 프로세스들을 먼저 돌리고 그런 경우는 없죠. 최소한 요 펑션이 끝날 때까지. 요 유니크 락이라는 그 C++의 그 펑션은 이제 결국에는 요런 오브젝트가 락이 형성이 됐을 때는 요 펑션이 스택에서 팝 될 때까지는 그대로 이 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저희가 옛날에 뭐 OS 시간에 락을 직접 구현할 때는 lock acquire, lock release를 끝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 펑션 자체를 그냥 그 아토믹한 어떤 인스트럭션이라고 보고 락을 처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 empty 한 것도 이제 락을 가지고, 요 사이즈가 0인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full인지 체크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거 empty랑 full 체크할 때 괜히 또 락 없으면은, 그죠? 어떤 새끼가, 아이고, 어떤 놈이 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가드하기 위해서 락을 갖다가 쓰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게 답니다. 예. 멀티플 프로듀서, 멀티플 컨슈머에서도 링버퍼의 구현을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니, 자, 그러면은, 그러면 네네. 네. 아, 말씀하시죠. 네.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다음 이제 슬라이드는 그럼 이제 그냥 심플 어레이로 링버퍼를 적을 수도 있는데 왜 링버퍼가 아니냐? 사실 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레이는 싱글 블록 오브 컨티뉴어스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메모리 사이즈가 크면은 하나의 어떤 페이지 사이즈에 그게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그 페이지에다가 또 불러와가지고 저희가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또 그걸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 또 버추얼 메모리로 동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커널 스페이스는 상관이 없긴 한데 근데 커널 스페이스도 피지컬 메모리에 직접 안 하고 그 매핑을 또 각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 PCI에서 동작하는 bar 0, bar 1을 받는 어떤 그 디바이스들은 또 각각의 애드레스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램에다가 매핑이 되는 제가 예전에 했던 MMIO 그 슬라이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MMIO 할 때도 다른 디바이스를 저희가 접근을 하거나 디바이스의 메모리 라이트를 할 때 저희가 램에다가 적어가지고, 왜냐면 CPU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램이니까 저희가 DMA가 있어가지고 그 PCI 디바이스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저희는 램에 적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 메모리 램을 그 특정 PCI 디바이스의 어떤 메모리 리전에다가 1대1 매핑을 시켜 놓는 게 이제 MMIO라고 했는데 이 디스크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큰 어레이 같은 거를 하나의 램에다가 다 적을 수가 없고 저희가 페이지 사이즈로 쪼개가지고 이제 액세스를 하잖아요. 메모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레이로 하면은 안 되고 사실 실제 구현할 때는 그래서 링크 리스트를 씁니다. 링크 리스트를 써서 각각 페이지 사이즈별로 링크 리스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사이즈별로 해서 이제 캐시 캐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라지 어레이를 쓰면은 저희가 캐시 트래싱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그 캐시에서 계속 로딩하고 언로딩하고 로딩하고 언로딩하고 왜냐면 저희가 CPU가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링버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엄청 많잖아요. 캐시가 막 계속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계속 이 큰 어레이를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문제죠. 왜냐면 어레이를 저희가 불러올 때는 그 어레이에 있는 모든 걸 불러오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어레이에 뭐 0부터 10까지만 불러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메모리에서 그 큰 어레이를 불러오는 거에서부터 퍼포먼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링 버퍼를 페이지 사이즈별로 구분을 해서 캐시에서 페이지 라인별로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보통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버퍼를 갖다가, 만약에 사이즈가 저희가 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버퍼 사이즈를 더 크게 바꿔야 돼요. 아니면 이 버퍼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링 버퍼 캐패시티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또 어레이를 새로 만들어서 또 할당하는 거는 상당히 inefficient하다. 예, 그래서 링크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페이지가 저희가 커널에서는 4KB 사이즈여가지고 4KB인 페이지별로 이렇게 이제 그 뭐,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모리 이러면은 또 이제 이득이 뭐냐면은 다 설명해 드렸는데, 뭐 하나의 컨티규어스 페이지가 아닌 여러 메모리 리전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스와핑도 굉장히 쉽죠. 왜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 페이지를 바꿔 끼는 걸로 전에는 저희가 그 링버퍼 구현을 갖다가 인덱스를 하나하나 그 넘겨가지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그 리눅스 커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리더 프로세스랑 라이터 프로세스랑 둘이 되게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This allows in the kernel's lockless ring buffer design, there's a clever trick where a reader page can be swapped with a page in the ring buffer. This allows the reader to work on that page of data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a writer. 그래가지고 이 보통 약간 센티넬처럼 작동을 하는 건데
이 lockless ring 버퍼를 만약에 커널에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리더가 하나의 페이지를 읽었을 때 그 페이지를 잠시 꺼내가지고 그 리더는 보통 empty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empty 페이지를 예를 들어 약간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 리더가 있으면은 리더는 empty 페이지 스페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 리저전이죠. 그다음에 요 링버퍼는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이지 리전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다고 할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헤드나 뭐 테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내가 요 헤드 포인터를 읽고 싶어가지고 요 메모리 리전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눅스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요 두 개의 페이지를 바꿉니다.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요 메모리 리전에서 읽고 있고 요 엠프티한 페이지를 요 링버퍼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저희가 링버퍼 사이즈는 유지한 채 다른 라이터들은 계속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트릭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스와핑이 링크 리스트를 쓰면 상당히 쉽고 어레이면 이게 쉽지 않죠. 예, 정해져 있으니까 메모리 리전이. 그래서 다 이렇게 링크 커널에서는 링크 리스트로 구현을 한다는 점. 그다음에 사이징도 쉽게 바꿀 수가 있죠. 링크 리스트면 뭐 여기 하나 페이지 더 엘로케이트 받아서 여기 페이지 추가시키고 캐패시티 증가하고 뭐 테일 어, 그 뭐야 요 새로 만든 페이지를 요 뒤쪽에다가 꽁무니에다가 넣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요. 그냥 포인터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똑똑한 방법을 커널에선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커널에서는 뭘 쓰냐면은 이것도 재밌는데 저희가 링버퍼라는 거를 사실 멀티프로세서에서 쓰는데 이 링버퍼를 하나만 전체를 갖고 있으면은 글로벌 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링버퍼를 어떤 CPU1이 이 작동하고 있을 때 CPU2가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글로벌 락을 저희가 메인테인을 해야 되는데 커널에서는 야, 멀티프로세서에서는 이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각각 퍼 CPU 링버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CPU가 그 CPU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이 링버퍼에다가 저장을 하고 대신 어떤 다른 리더가 했을 때는 요 니네 링버퍼에 있는 거를 다 묶어가지고 타임스탬프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요거 읽어갈 거야. 라는 어떤 또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거 다 설명하면은 또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멀티 프로세서에서는 펄 CPU별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일단 계시면은 그것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발표 끝이고요. 링버퍼 코드 보고 싶으면은 여기 리눅스 커널 트리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톨보 몇 번이요? 네네네. 그냥 가시면은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다 코드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헤더고, 구현은 여기 우리 이 토르발즈 형님이 쓰지 않았어요. 사실 이 링버퍼가 2008년에 이 스티븐 로스 테드 인간이 만든 겁니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코드고요.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그 LLM의 도움을 받아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저희가 시스템을 배울 때 학교에서는 패러렐리즘은 이제 프로세스들끼리는 메모리 스페이스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고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메모리 스페이스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뮤텍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음, 우리는 멀티 프로세스 간의 뮤텍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링버퍼의 스페이스가 뭐 모든 프로세스가 다 같은 걸 바라볼 수 있도록 뭐 지정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메모리에서 글로벌하게 선언이 되겠죠. 링버퍼가. 음, 그래가지고 글로벌하게 선언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CPU별로 그 링버퍼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가 있겠죠. 너 CPU는 요 링버퍼에 있는 거를 이제 접근을 해. 아니면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을 때 멀티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프로세스가 어떤 CPU에서 돌지 멀티 프로세서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 구현을 하면은 하나의 글로벌 링버퍼가 있는 게 아니라 음, 각각의 그 프로세서별로 링버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 프로세스가 이제 락을 구현을 할 때는 그 프로세스가 어떤 그 한 CPU에서 돌아갈 때는 그 락이 존중이 되겠죠. 뭐 거기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한 메모리 스페이스를 갖다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CPU는 많아도 메모리 스페이스는 또 하나잖아요, 저희가. 예. CPU는 많아도 메모리 스페이스는 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임플레멘테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링버퍼를 구현을 했을 때, 하나의 CPU가 하나의 링버퍼 메모리 스페이스만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최소한 그 프로세스가 그걸 접근할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커널 스페이스에서는 각 CPU별로 쓰는 코드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각 CPU, 그러니까 예를 들어 CPU 1, CPU 2, CPU 3, CPU 4 이렇게 했는데 코드는 똑같은데, 저희가 그 똑같은 코드가 다른 CPU에서 돌아갈 때 이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메모리 리전을 각 CPU 넘버별로 이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이 인덱스 CPU 인덱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덱스 곱하기 뭐 메모리 베이스 애드레스 뭐 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너가 여기서 링버퍼를 할당을 받았고, 이 다른 CPU는 뭐 베이스 CPU 넘버 곱하기 베이스 애드레스 플러스 뭐 CPU 어 뭐 CPU 인덱스 offset 해가지고 이제 또 구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처리가 된다라고. 질문이 됐나요?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네네네. 네, 네네네. 질문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링버퍼 좀 예, 이게 많이 씁니다. 저희가 그 로그나 이제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로그를 그 가져갔을 때는 정해진 메모리 리전에다가 저희가 업데이트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보통 저희가 사이즈를 제한을 해도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링버퍼를 처음에 구현할 때는 이제 어레이로 뭐 구현한다든지 이러면 사이즈가 제한이 돼 있어서 오버라이트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민성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만약에 사이즈가 너무 제한이 돼 있다 이러면은 그 페이지 사이즈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링버퍼를 늘릴 수도 있어요. 늘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베디드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저희가 이게 그래서 그 머신별로 구현이 되게 달라지는 게 링버퍼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굉장히 제한된 메모리 사이즈가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오버라이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할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돌아가는 코드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CPU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램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한 데스크탑에서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웬만해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버라이트나 풀 사이즈가 되더라도 이제 그냥 컨숨을 해버리면 되니까, 링버퍼가 끝났네? 그럼 요거 컨숨 다 해가지고 어디에 하드디스크에다가 적어 놓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적어 놓고 그럼 링버퍼를 다 싹 다 비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링버퍼는 그 상황마다 임플레멘테이션 스페시픽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은 매번 어떤 새로운 스페이스를 할당을 안 받아도 되고, 일단 픽스 사이즈고, 예, 굉장히 에피시언트하다. 그 다음에 링크 리스트로 구현하면은 또 그 왔다 갔다도 편하고 수업도 쉽다. 뭐 그런 예, 게 어, 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 재밌었으면 제가 그 다음에 그 요거 레지스터 리오더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 예시로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요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번.